네, 안녕하세요. 이현우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 KDI가 한국 개발원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라고 하는 KDI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6%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이 바로 그러한 경제 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이제 정규철 박사와 그리고 김지연 박사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전망한 그 올해 이제 경제 전망치를 보면 이게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수출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거고, 이것이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내수 경기도 이제 어렵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딱 3개월 전에 KDI가 전망했던 2.0%보다 무려 0.4%포인트를 낮춘 1.6%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1월 2일 날 발표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 1.8%보다 낮은 거고, 또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했던 1.9%보다 낮은 거죠. 사실 한국은행은 그 뒤에 이제 구두로 이거보다 더 낮아질 것 같아요. 뭐 한 1.6이나 1.7 정도 될 겁니다. 또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긴 한데요. 공식 문서로는 1.9%가 현재 한국은행의 전망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IMF 우리가 1997 외환위기 하면 우리 IMF 위기라고 하는 그 이제 국제통화기금 대표적인 이제 국제 기구죠. 국제경제기구에서 이제 발표한 것은 우리나라가 한 2.7%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난 7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OECD는 지난해 이제 12월에 발표했는데 그게 한 2.1%할 거다. 그리고 피치사도 뭐 지난 6일 날 발표했는데 뭐 1.7% 정도 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속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 이 오른쪽 보시면 이제 맨 오른쪽이 이제 3개월 전에 KDI가 발표했던 그 경제 전망치하고 이번에 발표한 2월 11일 날 발표한 경제 전망치하고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 마이너스잖아요. 여기 보면 국내 총생산이 GDP고요. 그 국내 총생산의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정부 지출이 있고, 그리고 민간 소비가 있고, 이제 가계 소비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순수출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다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6개월씩 이렇게 나눠서 보면 상반기가 더 많이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한 연간으로 기준에서 한 0.9% 정도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0.9% 정도 성장하고, 하반기에도 그래도 한 2.2%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저하고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6% 성장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속을 이제 들여다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이제 정부 지출과 이제 민간 소비로 나눌 수 있는데, KDI는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제 총소비라고 해놓고 그 속에 민간 소비만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정부 소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소비 또는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연관으로 보면 여기 보면 둘 다 1.6, 1.6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소비도 1.6, 그리고 민간 소비 1.6이니까 정부 지출도 한 1.6%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이것도 전반기에는 1.5, 1.3인데 이게 하반기에 가면은 이게 좀 늘어나지 않을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총 고정 투자가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인데, 그 속에 보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설비 투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민간이 하는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이제 R&D 투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투자가 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 투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설 투자가 아니라 이제 설비 투자, 그리고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또는 R&D 투자인데, 얘들을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 이 중에서 뭐 그러니까 설비 투자는 그래도 한 2.0%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간으로 GDP가 1.6 하는데 2.6이면 그보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투자가 특히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고, 또 R&D 투자도 플러스 3.0%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가,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투자가 그래서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건설 투자가 이제 계속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는 0.7%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출은 지난해 사실은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난해 무려 수출이 6.9% 성장했는데, 여기 참고로 이제 요쪽에 있는 것이 이제 지난해 2024년 실제 실적인데, 거기와 비교하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해 6.9% 정도 상품 수출을 했고, 이제 전체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6.9% 성장했는데, 그것이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1.8%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상반기에는 1.3% 성장했다, 하반기 2.2로 좀 늘어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전망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희망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사실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전망하는 분들께 좀
죄송한 그런 말씀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뭐 그래도 정부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데 거기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희망 섞인 그러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겠다.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상저하고를 나타내는 또 다른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GDP가 상저하고라고 말씀드렸고 총소비도 상저하고고 고정투자도 이게 투자도 전반기는 마이너스인데 하반기는 플러스로 돌지 않을까? 이것도 상저하고고 수출도 상저하고가 아닐까? 또 수입은 반대로 전반기는 많은데 후반기에 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수입은 반대로 이제 줄어드는 게 더 GDP에는 더 경제 성장률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고하저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순수출은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상수지가 이제 총 수출에서 총 수입을 뺀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속에 보면 이전수도 본원 이전 소득 수지 뭐 이런 것도 포함되긴 하는데 어쨌든 수출에서 수입을 빼면 우리가 보통 순수출 또는 좀 더 광의로 경상수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전반기는 한 312억 달러 정도 되는데 하반기는 585억 달러 정도 이렇게 돼서 이게 상저하고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전반기는 나쁘지만 하반기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제 희망 섞인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느냐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지금 2월 11일 날 이제 전망한 것이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맨 왼쪽 표에 제가 이게 뭐냐면 지난해 2월에 지난해 전망을 한 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실 때 그냥 그렇다더라니까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이제 2월에 딱 1년 전에 지난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2.3% 정도 성장하다가 하반기에는 2.2 정도 할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지난해 1분기에 특별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분기에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KDI가 전망한 2.2%보다 더 나빠졌다 하는 것을 일단 하나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소비도 보면 여기 민간 소비가 이제 있고 또 정부 소비가 있다고 했는데 일단 민간 소비만 이렇게 보시면 민간 소비가 우리나라 GDP에서 한 50% 정도를 차지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반기에는 좀 낮고 하반기에는 좀 그래도 2.1%까지 회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래서 상저하고라고 생각해서 경제가 그래도 2.2%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실제는 그렇게 성적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내수가 나빴다. 사실 내수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소비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수하면 민간 소비하고 플러스해서 이제 이 기업들이 하는 투자가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투자도 이렇게 보시면 전반기하고 후반기 이렇게 놓고 보면 총 투자가 계속 지금 마이너스를 했어요. 지난해. 특히 이제 설비 투자는 그래도 후반기에는 좀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데 건설 투자는 특히 이제 후반기에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나빠졌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난해 그나마 이제 선방을 한 것은 이 수출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좋아서 상반기도 좋았고 하반기도 좋아서 이제 그렇다 하는 건데요. 전망을 한 거 보면 반대로 했어요. 지난해 상반기에는 수출이 굉장히 좋지만 하반기 좀 나쁠 겁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좀 약간 표현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상반기는 좋았고 하반기는 나빠지만 그래도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두 개 다 굉장히 더 좋아졌다. 물론 그래도 이제 상고하죠 이런 상태로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전망은 전망이고 또 그 속에 약간의 희망이 좀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여태까지 나와 있는 올해 이제 경제 전망치가 현재 정부가 올 1월 초에 이제 발표한 거는 한 1.8% 정도 할 거다. 그러니까 2%보다 못하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하면 한 2%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보다 못할 겁니다. 이렇게 보고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말에 발표한 것에 의하면 1.9%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최근에 이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67%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말로 이렇게 이제 총재가 한번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한 1.9%라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KDI는 이제 다시 이제 가장 최근 전망치죠. 1.6%까지 낮췄다. 그리고 이제 외국 IB들은 보면 여기 이제 골드만삭스가 한 1.8%,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한 1.7%, 그리고 이제 국제 이제 신용평가사 피치사가 이제 지난주에 1.7%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초에 제가 올해 경제 전망 시리즈를 이렇게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GDP는 어떻게 될 겁니다. 환율은 어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될 겁니다. 또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시리즈로 전망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글쎄요, 한 1.5% 정도 저는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거보다 잘하면 제가 물론 틀린 거고 그렇게 되면 더더욱 좋겠는데 제가 볼 땐 그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낙관적으로 본 거고 그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년 이맘때 이제 올해 성적표가 나오면 다시 이걸 끄집어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복귀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또 제가 틀리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는 틀린 게 좋은 거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학자로서 이제 대내적인 상황 그리고 대외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정부나 아니면 이런 국제 IB나 아니면 신용평가사가 현재 전망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제가 이제 KDI 전망을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은행도 지난해 계속 전망치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전망치를 2월에는 2.1% 한다고 했다가 5월에 이제 1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1분기가 굉장히 뭐 성적이 크게 너무 좋으니까 이걸 2.5를 올렸다가 다시 또 계속 낮추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전망은 맞추라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틀리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뭐 경제학자들끼리 뭐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딱 실험실에서 뭐 실험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거 말고 갑자기 이제 돌발 변수가 막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막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맞추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한국은행 전망뿐만 아니라 뭐 KDI 전망, 정부 전망 아니면 국제적인 그런 기구들의 전망들을 다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제가 차지에 한 번 더 드립니다. 최근에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여기 보시면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었잖아요. 마이너스 0.7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V자형 반등을 했잖아요. 21년에 그때는 이제 막 경제 성장률도 무려 4.6% 했고 주가도 막 좋았고 그리고 뭐 집값도 막 뛰었고 막 그런 때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22년 2.7%로 갔다가 23년에 지인 한 해죠. 1.4% 성장했다가 지난해 2.0% 정도 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한 1.8, 그리고 한국은행은 1.9, KDI는 1.6, 그리고 이현은, 저는 한 1.5, 그것쩌면 그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이게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왜 낮으냐 보면 이게 보면 더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의 이제 추이인데요. 70년대 초부터 보시면 70년대에는 이게 여기 10이거든요. 10에서 15 이 사이에 이렇게 해서 15까지 간 적도 있어요. 이게 72년, 73년도에는 그러다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사이클은 있는데 이게 전반적인 그 추이가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중간중간 또 이제 이렇게, 경기가 이제 크게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81년도에 그때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막 정치가 혼란스럽고 뭐 이럴 때 마이너스 성장한 적이 있었고요. 그러다 빠르게 이제 V자형 이렇게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97년도 외환위기 겪고, 그 다음에 이제, 98년도 또 마이너스 성장했다가 또 확 올라간 V자형 또 그러한 회복을 했었고 또 2008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막 터지니까 그 다음 해에 우리가 0.8% 성장할 때고 그때는 잠재 성장률이 한 5% 정도 되었으니까 0.8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다 이제 2020년 코로나 터지면서 다시 또 0.7. 다 여기도 보면 어쨌든 떨어졌다가 다 V자형 반등을 하는데 이번에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반등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낮은 상태로 그것도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회복되는 게 V자형이 있고요. L자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L자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저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어요. 계속 더 상황이 나빠질 거다. 이제 대외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상황이 이게 단순하게 뭐 트럼프가 그냥 뭐 관세 몇 번 때렸다가 그래 이제 없었던 일로 할까? 뭐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게 1929년, 30년대의 세계 대공황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중상주의적인 그런 어떤 관세 전쟁과 현재 상황의 어떤 그런 관세 전쟁이 너무 비슷합니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현재 진행 상황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여러분들께 조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래서 4년 이렇게 되면 4년 연속 2% 정도 미만의 그런 성장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나쁜데 어쩌면 그것도 이제 L자로 가는 것도 아니고 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가 연초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소비가 이게 살아날까? 이 가계부채가 너무 많은데 과연 살아날까? 전국 불안이 이게 적어도 전반기 계속 갈 텐데 이게 쉽게 살아날까? 그리고 금리가 이게 이제 트럼프발 그 고금리가 이제 미국에서 계속 나타날 거고 또 그게 이제 고물가로도 나타날 거고 그러니까 쉽게 기준금리를 연준이 낮추지 못할 거고 그럼 우리만 단독으로 낮출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니까 소비는 계속 위축되고 또 동시에 또 그것과 맞물려서 건설 투자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건설 투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설비 R&D 투자도 지금 KDI는 굉장히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도 잘 안 되고 금리는 금리대로 높은 상태가 되고 그리고 또 내수도 소비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막 설비 투자, R&D 투자를 막 늘리죠? 당연히 이제 정부가 마중물을 막 이제 쏟아 부으면 그래서 뭐 미국처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적극적인 그 정부 지출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냥 똑같이 나눠주는 뭐 그렇게 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정부가 미래 먹거리 투자하는데 그런 데 들어가는 그 여러 그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좀 투입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전국 경제 불안한 상황이라 과연 쉽게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수출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고 정부 지출도 전국이 불안해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재정 적자가 계속 지금 누적돼서 그걸 좀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렇게 적극적으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수출이라도 좀 살아주면 좋은데 수출이 지난 1월 달 성적표가 굉장히 나쁘다. 이미 그래서 이게 지난해에 비하면 무려 10.3% 마이너스 성장했다. 그거는 뭐 그냥 1월 달 말에 마지막 주에 설날 연휴가 너무 길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제 설날 연휴가 2월에 있었거든요. 2월은 사실 28일까지밖에 없고 또 거기도 연휴도 굉장히 길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521억 달러 수출을 했어요. 근데 그때보다도 더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1월보다도 낮고 2월보다도 낮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설날 연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장기 추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좀 좋아졌다가 계속 이제 나빠지는 추세를 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무역수지 흑자 적자를 나타내는 거 빨간색은 적자 그리고 이제 적자로 계속 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이 있는데 현재 지난달에 1월 달에 이제 수출한 걸 보면 이게 증감률을 이렇게 여기 보시면 플러스가 된 게 이제 플러스 말 그대로 증가했다는 거고 세모는 이제 마이너스 했다는 건데 반도체하고 컴퓨터 정도만 플러스고요. 나머지 다 마이너스예요. 과연 여기서 앞으로 뭐가 살아날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반도체도 이게 지금 피크를 지나서 앞으로 이제 이게 반도체 경기가 이제 더 사라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뭐 중국에 대해서도 반도체 저급 반도체까지도 수출을 자꾸 하지 못하도록 이제 계속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이렇게 하면 과연 이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쉽게 증가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다. 더군다나 이제 지역별로 봐도 지금 9대 지역을 이제 수출을 주로 많이 하는 지역이죠. 미국, 중국, 아세안, EU, 일본, 중남미, 인도, 중동,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연합, CIS까지 보면 다 마이너스예요. 다 마이너스다. 이게 플러스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뭐라도 일부 플러스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주요 수출 품목이라도 플러스가 계속 앞으로 나타날 것 같고 아니면 어떤 지역이 앞으로 거기 살을 것 같으니까 글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거죠. 이제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지금 당장 이제 철강과 이제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이제 지금 때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그 관세를 이제 뭐 때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상호 관세를 이렇게 막 때리게 되면 우리나라 상호 관세 말 그대로 우리나라하고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볼 때 물론 우리나라는 FTA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는 실제 이제 무역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 흑자 자기들이 적자 내는 걸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공정하지 않다. 공정무역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대통령일 때도 보면 그 당시에 뭐 그 유럽에 가서 뭐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하고 또 뭐 일본에 와서 중국에 가서 계속 이야기할 때 뭐냐면 왜
우리가 너희들 자동차 수입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우리 자동차가 왜 여기 유럽에 안 굴러다니냐? 이게 공정해? 뭐 이렇게까지 막 계속 물어보거든요. 계속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하고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베트남, 멕시코에 대해서 계속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직접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아니면 베트남이나 아니면 멕시코 이렇게 우회 수출하는 것도 다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계속 이제 감소하고 있는 것이 또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빠르게 감소한 적이 사실은 그동안 따져보면 그게 1997년, 98년 외환위기 때 그랬고요.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랬고요.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예요. 이렇게 급속히 감소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 제가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께 마치 공포 마케팅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사실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혹시 틀리다면 여러분들께서 비판을 해주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올해 경제 전망은 이 물가는 물가대로 미국발 인플레가 재발될 가능성도 있고 이 환율은 달러가 굉장히 강한 상태로 계속 갈 거고 그래서 이제 강달러가 계속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특히 이제 그냥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은행 그리고 또 이제 외환 당국이 억지로 지금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그래서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외환 보유고가 계속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대내적으로 아니 대외적으로 어떤 충격이 있으면 마치 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이게 그냥 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뭐 금리라든가 물가라든가 실업률 이런 거는 갖다 정부가 이렇게 억지로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데 제일 관리하기 어려운 게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율의 움직임 여러분 잘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율을 나름대로 이제 정부가 이렇게 이제 환율이 너무 지나치게 튀지 않도록 이렇게 막으려고 외환당국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순간 확 튈 때 그것을 과연 어떻게 방어할 거냐는 거죠.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막 갖다 판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갖고 있는 달러를 갖다 시장에 막 공급하는 거니까 그게 단기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외환보유고가 막 줄어들죠. 막 그렇게 되는데 내부적인 외부적인 상황이 계속 나빠져요. 그러면 투기 자금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뭐 쟤들 저거 얼마나 방어하는지 한번 두고 볼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외환위기가 되는 거고 그게 동남아 전반적인 그 당시에 동남아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되었던 거고요. 그게 뭐 다른 나라에서도 중남미에서도 계속 벌어졌던 일이고 영국에서도 벌어졌던 일이고 이게 전 세계 거의 대부분 선진국 개도국 막론하고 다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말씀이고 수출을 계속 감소한다고 말씀드렸고 경기 침체도 제가 볼 때는 이 1.5% 정도를 보면 잘 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식은 그래도 뭐 올해 지난해 뭐 나빴으니까 올해는 좋을 거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고 그렇지만 주식 투자도 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주로 저는 뭐 미국 투자를 더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한국 주식은 거의 없긴 합니다. 거의 이제 미국 주식을 하고 또 미국 달러 자산을 또 많이 지금 갖고 있는 편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지금 미국조차도 저는 안심하지 않고 항상 도망갈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폭풍 전야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다 팔고 다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뜻은 아니고 항상 조심해서 좀 들여다보고 한 발 정도는 빼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저와 같이 시장을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다. 부동산도 앞으로 더 오를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음에 이 부동산 관련해서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전 폭풍 전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뭐 100% 믿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요약을 하면 올해 그리고 앞으로 계속 어쩌면 정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최대의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아무도 믿지 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믿고 또 스스로 행동해야 된다. 이게 각자의 도생이라는 거는 남의 말을 믿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어려우니까 남의 말도 믿지 말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행동을 잘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